새해, 새로운 결심으로 새 인생을 살아보기로 마음먹었는데 적, 심, 섬, 일. 벌써 1월은 끝나가고 있는데 내가 방향도 없이 노력만 하려고 했나? 나한테 맞지 않는 방법과 방향으로 하려고 해서 하기 싫었나? 화장품 하나를 바르더라도 내 피부에 맞아야 효과가 있는 건데 새해의 목표와 계획, 노력의 방식 이런 것도 나에게 맞춤으로 되면 작심삼일이 아닐 수 있겠다.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자신의 성향을 알고 성향에 맞는 맞춤 인생 컨설팅을 받아 새해의 소망도 이루시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자격증에도 도전해보세요. 2월 8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은 하버드 심리학 박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10시부터 6시 8시간 동안 진행하십니다. 워크숍은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위즈덤 센터로 신청 문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매주 일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황심소 황상민TV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저 뒤에 있는 배경이 보이죠? 전 세계 백만장자들이 가장 많이 산다는 맨하탄입니다. 저도 언젠가 저 맨하탄에서 살고 싶어요 하는 이 마음을 스스로에게 다짐하기 위해서 제가 저 맨하탄 사진을 구해서 그리고 이걸 배경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백만장자가 되는 심리, 또 성공한 백만장자들이 가진 10가지 특성, 이건 저 생각이 아니고요. 어떤 기사가 있길래 이 백만장자를 특성이라고 분석한 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당신이 백만장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백만장자의 특성을 모방하는 것이 백만장자가 잘 될 것인가? 이 백만장자가 됐다고 하는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성공의 이유를 어떻게 합리화시키면서 본인들의 백만장자 된 거를 합리화하는가? 근데 사실 백만장자라는 게요, 여러분, 100만 불 얼마인지 아시죠? 예, 그래봤자 12억이에요. 그 백만장자 대한민국에 오면요, 서울의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못 삽니다. 예슬님은 강남에 사시는데 그럼 백만장자를 이미 넘어서셨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아니요. 아니요. 네. 그 전세예요. 강남은 전세도 적어도 백만장자 맞아요. 넘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백만장자시네요. 네. 자, 그러면 옆에 백만장자를 MC로 둔 저로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을 한번 예설님의 간략한 요약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토마스 스탠리 교수의 저서 부자들의 선택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이 성공한 백만장자 10가지 특징인데 이런 특징을 많이 가지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이런 마음으로 읽어봤는데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적으로 탁월하지 않다. 법대를 나올 만한 자질이 없다. 의대를 다닐 만한 제목이 못 된다. 성공할 것 같은 영민함이 없다. 어떤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일까? 실패자, 가난한 사람? 땡! 틀렸습니다. 미국 백만장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백만장자를 30년 넘게 연구한 토마스 스탠리 조지아대 교수는 저서 부자들의 선택에서 지능, 학교 성적과 경제적인 성공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백만장자들에게는 다른 10가지 특징인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기가 있다. 만약 큰 대가가 예상된다면 당신은 재정적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있는가? 두 번째, 열심히 일하는 것이 타고난 머리보다 더 중요하다. 세 번째,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 네 번째,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한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업 기회를 본다. 여섯 번째, 자신을 믿는다. 일곱 번째,
부동산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8번째, 자기 관리에 철저하다. 9번째,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마지막, 부모가 긍정적이다. 입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 한 가지 미국 백만장자들을 연구한 그 사람들의 특성이다라고 먼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백만장자는 공통점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고 또 동양과 서양은 서로 반대인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을 들어야 되죠. 근데 벌써 댓글에 올라오면 백만장자니까 이 이야기 난 듣고 싶지도 않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와 재밌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백만장자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분은 네.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백만장자 될 생각도 없고 또 백만장자 싫어 라는 마음일까요? 그냥 시기하는 거 아닐까요? 본인이 백만장자라고 아, 그렇게 백만장자 이야기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그냥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너무 가진 자의 오만이에요. 아,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네. 부자라고 하면 약간 그 정직하게 부를 쌓은 사람들보다는 네. 좀 그런 편법이나 안 좋은 방법으로 부를 쌓은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좀 부자에 대한 반감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 네. 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에슬님은 공부를 잘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쪽인가요? 저는 그냥 보통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이 잘하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죠? 아, 궁금했죠, 항상. 그렇죠, 궁금했죠. 네. 그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네네, 이야기네요. 저는 항상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열심히 공부를 할까요? 요령 있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했나요? 저 요령 있게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후자. 그렇죠. 그 말은 그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이유로 백만장자가 됐다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돌려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잘 해석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럼 대학 교수가 백만장자의 특성을 네. 연구했다면 네. 그걸 돌려서 잘 해석할까요? 액면 그대로 설문지 응답 받은 거 다 모아가지고 이 많이 나왔고 상관계수가 높으니까 이렇다라고 주장했을까요? 아, 후자겠네요.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 멍청한 대학 교수 입장에서는 네. 그냥 백만장자란 사람이 하는 뻔한 소리를 그걸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가지고 성공한 백만장자들의 10가지 특성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걸로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 그리고 저도 이 생각했거든요. 이게 이런 특징들을 가지면 백만장자가 됩니다가 아니라 백만장자들이 이런 특징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네, 그렇죠. 해석을 첫 해야 되지 번째 않을까. 용기가 있다. 그 말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한 시간이 일단 절대적으로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많은데 그 시간을 절대적으로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를 더 본인이 과감하게 이 공부해야 될 것과 안 해도 되는 거를 구분을 해요. 맞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 불안해서 이것저것 다 찔러보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용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기가 뭐 특별한 건 줄 알아요? 네. 열심히 일하는 것이 타고난 머리보다 더 중요하다. 똑같은 이야기 하는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타고난 머리는 실제로 이 부자들의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미국에서는 부자다라고 하면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냐. 저 사람이 스마트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프리티 우먼이라고 하는 영화. 네. 그 영화를 봤어요. 아니, 뭔지 알아요. 아, 너무 뭐- 오래된 영화인데. 너무 오래된 영화죠. 그렇죠. 네. 뭐 대학원 시절에 그게 개봉이 됐으니까 네네. 진짜 오래된 영화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주인공 남자가 이 자기가 뭐 어릴 때부터 캐딜락을 타고 다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랬더니 그게 하면 줄리아 로버츠일 거예요. 아, 맞아요. 네. 리처드 기어랑 맞죠? 맞아, 리차드 기어랑. 오, 훌륭하네요. 그래서 줄리아 로버츠가 딱, 얘가 부자다라는 거, 너 부자네가 아니라, you're so smart. 그럴 때, 리치가 아니라 스마트. 그렇죠. 스마트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서, 야,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 아니 자신의 일을 사랑할 수밖에요. 돈 버는 일인데 사랑 안 하면 이상하지. 그리고 백만장자가 돈 쓰는 거를 사랑하는 경우는 돈을 많이 번 백만장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돈 쓰는 일을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백만장자가 되기 전에는 힘들어. 그래서 그전에는 당연히 자신의 일을 사랑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조언을 구하기는 하지만은 자기가 구하는 조언에 대해서 지불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아, 백만장자는요 조언에 대해서 반만 사고 끝내요. 뭔 소리예요 그래요? 지금. 돈 틀리는 애가 변호사비 많이 내고 컨설턴트 비 많이 주고 그러면서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조언을 얻지. 진짜 돈 버는 백만장자는 조언을 구해요. 근데 뒤에 설명 없잖아요. 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업 기회를 본다. 네. 이거는 참 하나만한 소리예요. 왜? 다른 사람이 다 뛰어들면 그건 레드오션인데 그쵸. 쉽게 백만장자가 되겠어요. 요즘에서가 참 내가 백만장자가 못 된 이유. 한 30년 전에 삼성전자 그때 주식이 주당 지금 가격으로 하면 300만 원, 400만 원 하는 그 주식이 주당 3만 원 할 때 제가 주식을 살까 고민을 했어요. 물론 당연히 안 샀죠. 네. 그다음 그때 1,000만 원만 제가 주식을 사놨으면 지금 아마 한 100억까지는 안 돼도 10억은 넘었을 텐데 네. 저도 백만장자 될 수 네.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한 10년 전에 이 리니지 게임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때 사실은 그 게임 회사가 주식이 상당히 아직 주식 전문가들도 그 게임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게임 참 이 하는 사람 심리도 신기하고 그 게임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길래 야, 이 게임 주식을 살까?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는데 주식을 사서 돈을 버는 거는 그거는 천박한 경제학 교수는 하는 짓이지. 심리학자가 연구에 충실해야지. 이래가지고 안 샀어요. 근데 그 회사 주식이 거의 100배로 올랐대요. 뭐 심리학자도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제가 백만장자가 될 마음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업 기회를 보는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있느냐, 필요성이 있느냐. 먹고 사는 거는 그냥 안 그래도 뭐 라면 먹고 고구마 먹어도 충분히 살찌는데 그 정도는 대학 교수 하면서 벌거든요. 자신을 믿는다. 자신을 믿는다는 거는 꼭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냥 웬만큼 살기 위해서도 자신을 믿는 게 필요해요. 교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사람들만 구원하시고 본인을 구원 안 하셨어요? 이분이 참 저를 생각해서 댓글을 달는데 저는 돈에 의해서 인간이 구원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돈이 있으면 조금 삶이 럭주리어스할 수 있고 조금 편할 수는 있지만 구원의 문제는 돈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빵이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다.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지만 거의 절망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죄의 아수라장에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지 마음을 자기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 황심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백만장자의 에센스 하나, 부동산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백만장자는 부동산으로 대부분 이루어진다예요. 네. 그리고 부동산으로 부를 쌓을 때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저한테 그래 동창이니까 내한테 돈만 줘. 내가 집 져줄게. 이런 소리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달라는 돈 다 줬더니 나중에는 이 지가 돈 받은 거 전혀 다른 데 쓰고 엉뚱해 쓰고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돈을 더 주니만이 이런 사기꾼 같은 놈들이 들썩들썩하는 나라에서 부동산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라는 훌륭한 교훈을 듣게 되는 거죠.
뭐 주식 안 하셔서 황장하셨다고요? 있어 이분이 지금 장난치나?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부모가 긍정적이다. 이거는요 그냥 백만장자가 지 돈 좀 번 다음에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때 그거 충분히 내가 이 돈 많이 버는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이 백만장자라도 사람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백만장자 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안철수 씨가 뭐 사람하고 잘 어울려서 백만장자가 됐어요. 네, 부모가 긍정적이다. 그렇죠. 부모가 긍정적이라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많을까요? 부모가 부정적이라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많을까요? 뭔가 성공은 결핍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죠. 네. 부모가 이 부정적이라서 백만장자가 되고 나면요. 그 부모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백만장자의 신이에요.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명박 대통령께서도 네. 그랬잖아요. 이 부모가 시장통에서 장사하고 부모가 별 벌지 못하더라도 저는 이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온갖 수모를 감당하면서 온갖 잔머리를 굴리면서 대한민국에서 수백 수천억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되고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 때 그것이 부모가 부정적이라도 백만장자가 이 된 자식은 그 부정적인 부모를 긍정적으로 만든다 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이 참 촌스럽게 10억이 백만장자면 너무 기준이 낮은데요 라고 그러는데 이분 뭐가 지금 착각하신 거예요. 웃자고 한 이야기예요. 박사님, 저는 사실 이 기사 보고 되게 궁금했던 게 네. 이걸 백만장자의 10가지 특징을 교수가 30년간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네. 교수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교수들은 뭔가 무슨 어떤 학술지에 내고 뭐 어디 노벨상을 탈 아니요. 법한 그런 거를 연구한 줄 이 알았어요. 교수는 경영대 교수고 네. 또 경영대 교수는 뭐니 해도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번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본인들한테는 아주 중요해요. 우리나라에 네. 부자학 이래가지고 어느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님 저 이야기가 칭찬인지 욕인지 듣는 사람에 따라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 이름은 안 밝히는데 그분도 부자학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 연구를 뭐 10년 이상 하시고 심지어는 학교에 부자학 강의를 개설했더니 네. 학생들이 구름같이 몰려서 내가 부자학을 듣기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네. 들었는데 그 부자학을 듣고 나서 부자가 된 학생들이 많이 나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 30년간 연구에서 낸 이 결과가 이 10가지 특징. 근데 그 교수가 3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백만장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애설님은 안 됐다에 지금 베팅을 하시는군요. 아니 근데 저도 대학교 때 교수님들 보면 경제학 가르치시고 하시는데 본인은 주식에서 계속 잃으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구나. 아니죠. 네. 경제학 교수가 주식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네. 교수 안 하고 있죠.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말은 제가 무슨 보기엔- 말이에요? 본인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다 내가 실물 경제를 내가 비록 주식에서 돈은 날리지만 그 대신 실물 경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 날린 돈은 학원비다 생각하고 날린다. 이렇게 혹시 이야기 안 하시던가요, 교수님? 아니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네, 참 그분 큰 돈을 잃으셔가지고. 큰 돈 잃으셔가지고 네, 그분 참 네, 할 말이 없네요. 본인 그분한테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 교수한테 내가 배운 경제학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자괴감을 가지셨겠군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박사님은 마음 부자라고 하셨어요, 어떤 분이. 네, 그럼요. 마음 부자, 많은 사람의 마음을 제가 많이 들여다보니까 마음 부자죠. 많은 사람의 통장을 많이 들여다보면 백만장자가 되겠죠. 네. 자, 실패를 통해 배운다는 건 자기 정신승리 아닌가요?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하세요. 네, 정신승리예요. 그거라도 없으면 어쩌라고. 네. 만약에 백만장자들의
이분이 지금 하실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박사님은 살부자다니. 저 지금 살 많이 빠졌어요. 지금. 그래도 별로 화면상으로 빠진 것처럼 안 보이나 봐요. 이게 예슬님 때문이에요. 예슬님이 날씬하다 보니까 예슬님 2배로 보여서 이런 거예요. 네. 아까 어떤 분이 이제 백만장자나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은 소시오패스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저는 또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 소시오패스라는 정의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고통이나 아픔 정도는 우습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대해서 강한 강박증이나 집착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에게서 욕망이 사회적으로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이 돈 버는 거, 네. 권력을 가지는 거. 맞아요. 그래서 대개 고위 경영에 하시는 분, 특히 오너들, 네. 뭐 대기업 총수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권력을 진 또 고위공직자들 네. 이런 분들 경우에는 거의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심리 상태나 성격 특성을 가지고 네.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할까요, 아닐까요?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지 않고 이 대중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선량하고 또 상식적이고 또 보통의 사람인 것처럼 쇼를 하는 것이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실제의 모습 사이에 괴리가 엄청 크니까 때때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거나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황교안도 소시오패스, 박근혜도 소시오패스, 김기춘도 소시오패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트럼프도 소시오패스, 문재인도 소시오패스, 뭐 또 누가 있나요? 이름 될 만한 분 다 소시오패스라고 주장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소시오패스한테 권력을 넘겨주는 이 대중들은 결국에 또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드라큘라한테 피 빨림을 당하는 그냥 대중들이 되는 거죠. 백만장자들이 과연 자신의 삶에 만족할까요? 백만장자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느냐 하는 비율은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비율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삶에 만족하는 게 마치 삶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 삶을 만족할 수 없음에 대해서 자책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냥 백만장자가 되기만 하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를 그냥 막연히 표현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시오패스는 만들어진 것인가요? 타고나는 것일까요?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만들어낸 것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도 이거 궁금한데 백만장자들의 WPI는 어떤 유형들이 많을까요? 네, 각 유형들마다 많습니다.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 통제하고 부려먹고 자기 성취도 쉽게 할 수 있으니 더 행복하겠지? 이런 이유에서 더 행복한 건가요? 그래서 행복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치인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겉으로는 다 국민을 위해서 하고 공익을 위해서 낫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주 징글징글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두고 잘 찍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로 구분되지가 않아요. 다 노는 사람들이 다 그 인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변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결국에는 저 소시오패스 같은 놈을 뽑아놓고 국민들이 미친 짓을 하지 않도록 잘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쟤네들이 선량한 마음으로 잘해주겠지 기대하는 순간 이 사기 시공꾼한테 당해가지고 거의 전 재산을 날리는 그 상황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박사님, 애니어그림은 어떻게 보시나요? WPI랑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공부하세요. 잘 보면 돼요. 아마 제가 마음 읽기 책 그 뒷부분에 애니어그램하고 WPI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놨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출판사에서 뺐나?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만장자 중에서 로맨의 매뉴얼은 없겠죠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백만장자 중에 로맨 매뉴얼이 더 많으세요. 요즘 박사님이 전에 방송에서 강의하셨던 부자의 정석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데요. 자신이 어떤 부자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은 건 변함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자신의 욕망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뚜렷이 인식을 하면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연히 남들한테 부러워하는 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자가 되려고 하면 결코 당신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 추운 밤에 스튜디오에서 벌벌 떨면서 지금 방송 계속해야 될 이유 있으면 빨리 말하세요.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본인은 백만장자가 됐다고 해서 지금 아닙니다. 별로 이 방송에 의욕이 없으신데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죠. 아직 1분 남았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구독, 후원 많이 해주시기 그렇죠. 바랍니다. 1초 단위로 지금 후원이 들어오면 이 계속 방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운을 맞습니다. 띄워야지 지금 하지. 여러분 화이팅! 저도 화이팅! 네. 슬슬 스티브 마무리할까요? 잡스는 M자인가요? M자일 것 같네요. 지쳐 보이시네요. 그렇죠. 지금 백만장자 이야기하면서 생기는 것도 없이 지금 계속 시간 끌고 있고 그거를 지금 전혀 눈치 못 채는 지금 옆에 이 에슬린 보고 있으면 제가 이미 1시간 전에 지쳤는데 지금. 개굴개굴님도 감사합니다. 이제 잘하시네요.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저희 이런 말 하니까 후원을 많이 해주시네요. 후원 말고도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황심소 많이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질의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할게요. 박사님, 9시가 됐어요. 저희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하시면 되지. 날 보고 못하라고요.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해주셔야죠. 원래요. 네. 흥심소 듣는 사람은요. 네. 제가 인사하는 거 별로 신경 안 그런가요? 써요. 네. 본인 인사에는 신경 여러분 써요.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휴요. 설날 네. 연휴예요. 여러분들 이 친지들 분 만나시면요. 흥심소 많이 알려주시고 설날 연휴의 특집은 심리학자와 함께하는 마음 읽기, 네. 마음 공부라는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거, 내 마음을 안다는 거, 또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내 삶을 바꾸고 싶은데 우리 부모가 뭐 로또 당첨되면 내가 바뀌지 않을까, 강남에 몰랐던 땅이 발견이 되면 바뀌지 않을까, 또 누가 이번 총선에 뭐 국회의원을 당선하면 우리 집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 마음이 뭔지, 내가 내 마음을 안다는 게 뭔지,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 나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내 마음을 바꾸면서 진짜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을 잃는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공부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 수련이 있는데 그런 마음인가요? 이런 질문들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설날에 사는 특집 황심소 심리학자와 함께하는 마음 읽기, 마음 공부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아련함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통찰.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한 손 한 손, 한 손 한 손, 작은 약속이 모여 작은 약속이 모여 우리의 내일이 빛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나 후원했다옹. 뿌듯해.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황상민 TV 구독, 좋아요, 클릭. right now.